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파인만학원 고등부 수학과 팀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덕수고 1학년 중간고사 기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앞으로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덕수고 1학년 중간고사에 대한 난이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처음 본 유형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좀 평이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하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변별력 있는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석차 혹은 등급이 실수로 결정될 확률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의 하나가 등급에 영향을 꽤 많이 줄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출제 비중입니다. 다른 위례 지역 학교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시험 범위가 조금 많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항식의 연산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골고루 문제가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다음은 예상 등급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죠. 네.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어오면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를 하게 되었고 1등급의 비율이 10%, 2등급이 34%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과 시험지의 난이도를 좀 고려했을 때 이번 덕수고 중간고사의 1등급 컷은 89에서 91점으로 설정을 했고요. 2등급 컷은 70에서 72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이제 주요 문항이라고 두 문제 정도 같이 얘기를 해볼 만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16번 문항이고요. 출제 의도나 필요 개념,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표로 정리도 해놨고 바로 이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얘기할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18번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보셨죠? 네, 직선과 이차함수의 위치관계, 교점의 개수를 묻는 문제였고요. 그러면 표로 정리된 거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이어서 두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번을 풀어볼게. 일단 1차식 fx에 대해서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27-fx가 저렇게 인수분해가 된대. 그랬을 때 f의 4의 값을 구하는 문제고 제한 조건으로는 a, b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어. 그럼 여기서 일단 체크로 하고 갈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일단은 1차식이라는 게 일단 중요했던 것 같고 그 다음번엔 당연히 자연수 조건이겠지.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풀어보는 이유는 간단하거든. 왜냐면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인수분해할 때 선생님이 3차식 나오면은 충분히 근각에서의 관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었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번 더 녹여보자고.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식 자체를 해석해 볼게. 일단 x의 세제곱에서 27에서 fx를 뺀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됐을 때 x-의 3과 x 더하기의 a, x 더하기 b로 인수분해가 된대. 자,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여기서 는 0을 붙여줘서 이걸 방정식으로 좀 바꿔볼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요 식 자체를 내가 이렇게 써볼게. 자, x세제곱 마이너스 27에서 fx를 뺀 는 0. 요 3차 방정식에 세 근이 뭐라는 얘기야? 3하고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근데 봐봐. fx 자체가 몇 차식이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1차식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린 여기서 충분히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 식에는 누가 없지? x의 제곱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안에서 빨간색이 없어졌어. x의 제곱에 자 개수가 0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 아, 세근의 합은 적을게. 세근의 합은 얼마니? 3-의 a-의 b가 되겠지. 근데 x제곱의 개수가 0이라는 거는 이 값이 0이라는 얘기였고 그 말은 a 더하기 b가 3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서 a, b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자연수 중에서 더해서 3이 되는 조합 자체가 뭐밖에 없어 얘들아? 1하고 2밖에 없어. 그러니까 a하고 b가 1하고 2를 나눠 갖는 수밖에 없거든? a가 1이면 b가 2지. a가 2가 되면 b가 1이야. 결국 뭘 넣든 얘가 그냥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게. 잘 봐봐. 야,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27에서 fx를 뺀 이 식은 결국에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지? x 빼기 3에 x에 더하기 1에 x에 더하기 2였다는 소리야. 문제에서 f의 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식에다가 x에다가 4 집어넣게 되면 64에서 27 빼고 다시 f의 4를 뺀 게, 자, 곱해보면 1 곱하기 5 곱하기 얼마가 돼? 6이 되니까 너가 30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산해보면 36에서 f의 4를 뺀 결과가 30이다 라는 거니까 37이지. 따라서 f의 4의 값은 얼마지? 자, 7이야 라고 해서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아. 충분히 인수분해로도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1차식이라는 힌트에서부터 바로 세근의 합이 0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A와 B의 순서쌍이 바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문제로 한번 같이 풀어볼게. 자,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볼게. 18번 문제인데 직선이 2차 함수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래. 이 문제도 많이 풀어봤을 거야. 맞지?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일단 첫 번째는 2차 함수의 위치관계를 좀 보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계속 말해줬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은 뭐야? 얘네들의 그래프를 좀 올바르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 맞지? 그래프를 올바르게 그릴 때 선생님 계속 뭐 하라고 했어? 일단 너네들이 만나는 전부터 체크하라고 했었잖아. 맞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x의 제곱 마이너스의 10과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더하기의 10x의 마이너스 10이 언제 만나는지 체크부터 해야 돼. 같다라고 듣고 식을 풀어보면은, 자, 2x의 제곱이 10x가 될 테니, 자, 우리는 x가 0과 x가 5에서 너네들이 만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일단 이걸 토대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잘 봐봐. 일단 첫 번째 그래프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10이야. 일단 대칭축이 얼마야? x가 0이지.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얘가 대칭을 이렇게 이루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하나 그려줄게. 여기가 x는 0이야. 근데 우리가 교점을 체크해봤는데 얘네들의 교점이 얼마였어? x가 0이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이 꼭지점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를 보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0x잖아. 그럼 얘도 대칭축이 얼마야? 5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얘도 여기를 지나면서 대칭축이 오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2차 함수가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가 다시 얼마가 되지? x는 자,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는 두 개의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는 게 좋은 것 같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냐? 여기서 기울기가 몇으로 일정한? 기울기가 2로 일정한 직선을 보면서 요 친구들과 세 점에서 만나는 경계점을 체크하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기울기가 2라는 것도 그냥 보면 안 되고 우리가 뭐 하자고 했었지? 기준점을 삼으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기울기 하나를 설정하고 가면 봐봐. 야, 여기 꼭지점의 좌표 몇 컴마 몇이야? 이거 0,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5, 뭐 교점이니까 앞에다 집어넣으면 15 이렇게 되겠지? 5, 15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점을 쉽게 구했으니까 얘네들 이어볼게. 자, 이렇게 이어보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x 5개 증가할 때 y 25개 증가했네? 아, 이 기울기가 5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게.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봐봐.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할 직선의 기울기는 2거든?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 5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우리가 그리려는 직선은 얘보다 완만한 형태를 띠겠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세 점에서 만나는 포인트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서 좀 완만하게 그리면서 세 점에서 만나는 포인트를 잡아보니까 일단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것 같아.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나잖아. 그러면 특징이 뭐야?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 자체가 뭐 할 때? 접할 때가 일단 포인트가 되는구나 라는 걸 하나 알 수가 있고, 자, 그럼 당연히 반대쪽에서 접할 때도 답이 되겠지.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은 언제야? 여기서 얘를 지나갈 때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얘랑 평행하면서 여기 이렇게 지나가요 라고 했을 때 요 친구 당연히 평행할 거고,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지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그려놨냐면 이걸 토대로 이제 식을 작성하자고 했어. 자, 이게 1번인 거고 얘가 2번이라고 하고 문제를 다시 풀어볼게. 자, 그럼 첫 번째 1번인 상황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보자. 뭐야? 이 직선, 즉 y는 2x 플러스 k라는 이 친구가 어디를 지날 때 교점이 3개가 되지? 요 꼭지점 또는 이 꼭지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적으로 표현해보면 얘가 0,의 마이너스 10을 지나거나 또는 언제 5,의 15를 지난다라는 요게 될 것 같아. 그럼 얘가 얘를 지난다라고 하는 거는 지난다 써줄게. 지난다라고 하는 건 뭐야? 대입하면 성립해요 라는 뜻이겠지. 그럼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 일단 얘부터 대입하면 뭐야? 마이너스 10은 0 더하기의 k야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얼마지? 15는 10 더하기 k야 이렇게 될 거야. 자, 계산해보니까 k라는 값이 마이너스 10이 돼도 되고 또는 k라는 값이 5가 돼도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끝났고 이제 두 번째를 다시 써볼게.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 아, y는 2x의 플러스의 k라는 이 직선이 각각의 두 개의 2차 함수와 뭐 할 때? 접할 때가 포인트구나 라고 적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0에 접하거나 혹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더하기 10x의 마이너스 10과 뭐 한다? 접한다라는 포인트를 살려볼게. 알겠지? 접한다라는 건 너네 둘이 만나는데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그 뜻인 거고. 자, 첫 번째는 자, 2x 플러스 k와 x제곱에 마이너스 10이 접하는 상황부터 구해보자. 넘기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k는 0이 될 거고 얘가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겠네? 그럼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판별식이 0이다도 되지만 결국에 완전제곱식이다라고 배웠잖아. 그럼 여기가 2x니까 마이너스 2x니까 이 뒤에 상수항은 얼마가 돼야 되지? 자, 1이 돼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k의 값이 마이너스 1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넘어와서 두 번째 한번 더 해보자. 두 번째는 2x 플러스 k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10x에 마이너스 10과 만난다. x제곱에 마이너스 몇 x야? 8x 더하기 k 더하기 10이 자 0이 될 거고 얘도 완전제곱식이니까 너가 얼마가 돼? 16이 돼. 맞죠? 그래서 k 값은 6으로 결정이 되겠네. 자,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친구들을 싹 다 구해봤고 여기에서 뭐야?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0하고 5하고 얼마 더해야 돼? 자, 마이너스 11하고 자 6을 더하면 되겠네. 자,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의 10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답이었고 이 문제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해서 2차 함수와 직선의 그래프는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리고 하나 더 보다 완벽하게 문제를 풀 때 기울기가 정해져 있어도 정확히 기준점을 살려서 얘보다 가파른지 완만한지를 판단하고 문제를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렇게 푸는 걸 한번 같이 연습해 봤어. 알겠죠? 정리 잘 하시고 네, 마무리할게요. 네, 이렇게 같이 두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네, 중간고사가 끝난 지금 네,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기말고사를 준비해서 중간고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은 그걸 유지하실지 혹은 약간 다소 아쉬운 결과를 받으신 분은 어떻게 기말고사에서 만회를 할지가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덕수고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의 난이도가 기말고사까지 유지가 된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단원별 개념 및 필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별력 문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실수 없이 기본 점수를 확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인만 학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희는 내신 집중 기간 동안 시험 대비 교재를 이용해서 네, 단원별로 필수 유형을 먼저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전 모의고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별 기출 문제 또는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을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취약 유형에 대한 복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 기간 동안 틀렸던 오답 문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 개인적으로 취약 유형에 대한 맞춤형 복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중간고사가 끝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중간고사 결과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현재 실력을 좀 냉정히 분석하시고 그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파인만 학원에서는 좀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뭐 실전 모의고사 프로그램도 있고 오도독 테스트 뭐 다양한 관리형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등부 수학팀장 이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